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은 남천동 재건축 단지를 한 번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소수 의견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0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나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 단독주택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 중 4분의 5 이상, 각 동별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결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재건축이라는 것이 뭔가 알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노후불량주택의 요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되거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 비용이 드는 경우, 세 번째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주거 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 후 큰 효율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세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도시 미관, 토지 이용도, 난방 방식,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 재해 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단독 다세대 주택의 경우, 투자 시 고려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우리가 외부인으로서 우리가 내 돈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 고려사항을 한번 몇 가지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으로 대충 우리 이제 지도상으로나 눈으로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지가 대규모인 경우가 좋다. 그죠? 단지가 대규모이면은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층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많은 배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간 간격이 넓을수록 좋다. 우리가 보고 너무 조밀하게 또 이래 붙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아파트가 좋고, 그 다음에 현 용적률이 낮을수록 좋다. 우리가 아파트가 현 지어진 용적률이 낮게 지금 지어져 있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어야 보통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어야 여기서 또 우리가 재건축 용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용어. 여기서 그럼 용적률이 무엇이냐? 용적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지에, 그죠? 어떤 대지에 건축의 총 면적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 총 면적의 대지 면적을 나눈 경우를 용적률이라 합니다. 그럼 건폐율은 뭐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우리가 건물이 앉아 있는 평면적 면적, 그죠? 건축의 평면적 면적이 나누기 대지 면적을 행위 건폐율이라 합니다. 건폐율은
현재 아파트 낮을수록 좋고 용적률도 낮을수록 좋죠. 그죠? 현재. 그러니까 단층, 저층, 그죠? 이거 동간 간격이 넓으면 용적률도 낮을 거고 건폐율도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평균 대지 지분, 그 다음 평균 대지 지분이란 우리가 대지 면적 나누기, 우리가 이제 평수가 다 다르지만 이 총 세대수를 나눠버리면은 이제 총 세대수를 나누면은 보통 이 몇 평이 나오면 대지 면적에 우리 대지가 만약에 몇 세대가 이제 앉아 있으면 한 세대당 보통은 최소 한 15평 이상이 되어야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5평. 예, 그러면은 자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또 봤을 때 그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 남천 삼익 비치가 지금 그죠? 우리가 남천동에 재건축 단지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천 삼익 비치를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그랑자이로 재건축 되는데 지금 현 용적률이 170%입니다. 현재 앉아 있는 용적률이. 근데 변경 예정이 295%로 상당히 높게 예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용적률이 플러스 125%가 늘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여유분이 있는 거죠. 125%가. 그래서 대지 지분은 우리가 30평 기준으로 보면 한 16.1평이 됩니다. 대지 지분이 그러니까 15평이 넘죠. 그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 되면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조합은 분양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느냐? 2000에서 2500. 일반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느냐? 2500에서 3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이 분담금이 한 얼마 정도 나오겠느냐? 그죠?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모르지만은 대충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정확하진 않은 데이터지만 한 3억 5천 정도는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30평 기준으로. 그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30평이 얼마 하죠? 30평이 7억 2천 정도 합니다. 7억 2천. 근데 지금 매물가는 7억 8천. 그러면은 7억 3천. 7억 3천이라 보고 30평이 우리가 분담금이 한 3억 5천 정도 되면은 11억 정도 되죠. 11억. 그죠? 11억. 11억. 11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11억을 30평 나누면은 3은 9, 3, 4, 12. 자, 3, 4천. 그죠? 4천억의 분양이 돼야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우리가 4천만 원의 분양을 하겠느냐? 그죠? 근데 일반 분양 가격은 3천까지 예상합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 3천. 그러면 3천 정도 예상하면은 우리가 3, 3은 9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9억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지금 3억, 우리가 3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럼 분담금이 적게 잡고 3억. 잘 돼가지고, 시행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분담금이 좀 줄였다. 그러면 3억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3천만 원에 우리가 분양이 된다면은 9억이란 말입니다. 9억. 9억이면은 6억, 현재 거래 시세가 6억 정도가 돼야 이게 적당한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죠? 6억. 6억이 넘어버리면 이제 초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평당 이게 4천도 간다 이거죠. 그죠? 평당 4천. 그럼 4, 32, 12억. 4천도 갈 거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거는 다 좋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외부인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남천동 삼익비치가 역대 뭐 부자 동네였고 그 다음에 광안대교를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평당 가격을 한번 다른 우리가 이 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의 평당 가격을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 남천비치가 평당 2,400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지고 2,400을 지금
갑자기 올랐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2천만원 정도 됐는데 그죠? 2천만원 언저리였는데 갑자기 한 400이 올라버린 경우죠. 이것이 왜 올랐느냐? 제가 보는 경우는 자,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오를 내용이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띄워졌다 이거죠. 이게 남천동 이게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가 외지인들인지 그거는 뭐 확실하게 구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일단 소문은 외지인들이 들어왔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외지인들에 의해서 띄워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송사를 통해서도 방송을 내보내고 그죠? 그럼 서울에 어떤 특종의 투자 자문단들이 내려와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LCT를 봤는데 LCT하고 요번에 이제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재건축 단지들을 이래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건축 단지들을 서울에서 이렇게 공략할 때 이 사람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지 절대로 이 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단기에 내가 1억을 뽑더라도 뽑고 팔아버리고 5천을 남아도 먹고 가는 겁니다. 예, 서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은 이걸 내가 장기로 갖고 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나중에 시끄럽게 막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시끄럽다 아닙니까? 또 이 재건축이 추진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치고받고 이런 조합원들끼리 또 이권 개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게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 번씩 삐걱거릴 때마다 이게 비용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단지일 경우는 그 이권 사업이 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투자해놓고 이런 시끄러운 거를 다 겪어가면서 돈을 벌어가려고 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자, 이 재건축 단지가 우리가 좀 띄우면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오겠다. 이거를 감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자, 저점대에서 이게 보면은 10월 달까지 우리가 5억 2천이었습니다. 5억 2천 30평대가 거의 5억 2천이었는데 5억 2천대에 주로 매수를 한 거죠. 그죠?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자, 언론을 통해서 띄우고 방송을 통해서 띄우고 그 다음에 지역 부동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 부동산은 어떤 이익이냐? 자, 이것을 소문을 키워주면은 자기들한테 이제 매매가 되면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자, 양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매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더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3배 정도를 우리가 일반 수수료에 한 더블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억짜리를 매매했을 때 5억짜리를 그죠? 7억에 매매했을 때 63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630만원 그죠? 그럼 630만원 3배를 한 번하면 1억 1800만원 한 2천만원을 한 개 팔 때마다 그 이상을 벌어간단 말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띄울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 때는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부산 사람들은 원래 이런데 잘 걸려듭니다. 제가 아파트 빌라를 해보고 이렇게 분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룸을 매도를 하는 걸 보면은 서울업자들이 딱 내려와 가지고 건물을 딱 짓고 팔 때 부동산 업자한테 더블이나 3배를 준답니다. 3배를 수수료를. 그러면은 다른 거 만사제 쳐놓고 이거부터 막 팔아제낍니다. 홍보를 하고 그러면은 금방 팔고 가더라고요.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를.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게 부산 사람이 샀느냐, 이제 서울 사람이 샀느냐, 그게 이제 물론 서울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람도 호구가 있단 말입니다. 예? 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해야 된다는 자문그룹에 막 투자자들이 몰리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떼어놓고 서울 사람도 투자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이걸 덥석 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부산 사람이 이 막 소문 듣고 따라갔다가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거래하는 걸 막 매매하는 척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서류를 막 사람이 막 버글버글
막 여러 사람이 대기가 있는 것처럼 하고 매물이 이제 없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면은 이제 물건이 없는데 한 건 딱 남아 있다고 빨리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혹 하고 갔다가 덜컥 계약을 하고 온단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붙인 경우 이미 후회해도 늦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평이 지금 7억 3천에 우리가 매매를 했다, 매입을 했다. 그러면 분담금이 한 3억 5천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자기 돈이 또 이게 금방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재건축이라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면은, 자, 이게 전세 비율이 보통은 30% 정도밖에 안 넘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내가 전세율이 한 17%, 이게 한번 삽입비치 한번 17%밖에 안 논단 말입니다. 그죠? 하여튼 재건축은 보통 30% 이하밖에 안 놉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자 7억을 했는데 30% 37, 21, 2억 천을 만약에 해도 자기 돈을 5억은 꼬라박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5억 이상을.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또 이주비도 없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 투자금 이자를. 그죠? 그래서 보유기간,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분양이 다행히 우리가 4천에 432 평당 4천에 분양이 매매가 분양은 3천에 하겠지만은 피가 붙어갖고 4천에 그죠 이제 매매가 되면은 다행히 이제 다행이지만은 안 됐다 그죠. 그게 3천만 원에서 이게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죠. 그래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섣불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분양이 되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이거 재건축 이게 저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분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내 매도분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갔어라도 우리가 괜히 지금 일찍 가서 잡아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기다렸다가 분양이 확정되고 자 되고 이제 시행하기 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 조합원이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피를 내놓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어떤 지역은 오히려 떨어져 갖고 분양권을 자기 원금 그대로 한 1,000만 원 받고 파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조금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위치가 좋으면 한 1억 정도를 처음에 놓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1억 정도를 주고 사도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괜찮다면은 그죠? 근데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이렇게 5억짜리가 2억 이상씩 지금 주고 산다는 거는 아니죠. 그죠? 2억 주고 지금 이것이 2억짜리가 여기 소문에 그죠? 이것도 소문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소문에 뜬 소문에 그죠? 우리가 소문만 안 했으면 이 사람은 5억에 살 수 있는 거를 그 소문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2억을 더 지금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첨을 해갖고 내가 진짜 좋은 위치에 자리를 받느냐, 그죠? 배정을 받느냐도 또 문제 아닙니까? 그죠? 좋은 위치를 배정 못 받았다 하면은 또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집은 뭐 4천 하겠지, 어떤 집은 3천만 원, 그죠? 그대로 3천에서 4천 사이에 이게, 저만권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랐을 때는, 지금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초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초기에 그죠? 이게 딱지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딱지를.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들이 나 서울에 한참 이 재개발만 할 때 딱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딱지 사가지고 돈 벌고 하는 그때는 옛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놓으면 무조건 돈이 되기 때문에 다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잘못 사면은 오히려 내가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다 조망권 있는 데가 평당 우리가 얼마입니까? 평당 가격이 지금 2천 넘는 데가 거리 없습니다. 부산에서 조망권이 있다고 해서 평당 2천만원 넘는 데가 지금 마린시티 자이도 지금 1900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운대 아이파크 1700, 트럼프 월드 마린 1900. 자, 평당 2천만원 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2900. 자, LCT가 지금 2900까지 올랐습니다. 2900. LCT가 지금 상당히 올랐는데도 그죠? 2900을 지금 못 넘긴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완전히 바다 앞에 있고 그죠? 해변가 앞에 있고 LCT가 자, 오르다가 지금 내렸습니다. 보세요. 32층이 요번에 12월 26일 날 제가 맞다 아닙니까? 지금 17억, 18억까지 가던 것이 그죠? 물론 청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15억 8천에 매매가 됐단 말입니다. 15억. 여기는 많이 높으나 적게 높으나 크게 조만큼은 상관없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금 2,900 이게 LCT가 지금 3,000이란 말이에요. 3,000 그죠? 2,900 그것도 지금 높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에보다 LCT가 그러니까 지금 뛰어가지고 3,000이 간 건데 지금 얼마로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게 그대로 3,000을 유지하고 있을지 안 그러면은 이제 부산의 최고권의 이제 아파트 단지가 3,000으로 고정이 될지는 이제 좀 더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선동에 의해서 그죠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재건축이라는 거는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낮을 때야 뭐 들어가서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재건축 잘못 들어가면 10년 뭐 20년을 그냥 까먹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사전에 알아보시고 그냥 뜬 소문에 가서 잡으시면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익비치타운을 통해서 우리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보는 방법 그죠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뭐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